이제 3교시, 4교시에서 문법 파트를 조금 미리 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문법 파트는 2학기 내신 대비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문법 파트는 모의고사를 제대로 보려면 전 범위에 해당하는 문법 파트는 일단 다 건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두루두루 본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단어 파트를 좀 마무리를 할 건데, 크게 봤을 때 단어의 짜임 부분이랑, 잠깐만요. 화면 공유가 깨졌어? 아니죠? 단어의 짜임 파트랑 그 다음에 품사, 요 두 개 파트를 주로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내신에서도 그렇고요, 수능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묻기 가장 좋은 부분은 요 두 개니까. 단어에서 이 두 가지 부분을 먼저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먼저 단어의 짜임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짜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얘기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말에서 모든 단어는 단일어 아니면은 복합어잖아. 그쵸? 하나의 단어이냐 아니면은 여러 개가 더해져 있는 거냐 요건데, 이 단일어 복합어를 구분하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거 중학교 때 다 끝내고 온단 말이야. 이걸 구분하게 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국어에서 복합어를 전제를 깔아놔요. 이거 안 다뤄요. 사과를 모르겠니 너네가? 포도 이런 걸 모르겠니? 그쵸? 그러니까 복합어를 갖다가 두 개로 구분했을 때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뉘는 거잖아. 그쵸? 합성어와 파생어를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가 그냥 기초예요. 기초. 이건 기본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초적인 부분은 여러분한테 묻지 않아. 이것도 사실 이것까지도 잘 묻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할 수는 있어야 되지. 기초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 합성어 얘기할 때 얘가 어근 더하기 어근의 형태인 거고, 그 다음에 파생어 같은 경우가 어근이랑 접사랑 더해진 형태인 거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어근과 접사의 개념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이거는 우리가 의문할 때도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쵸? 의문 들어갈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 어간이랑 어근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쵸? 어간이랑 어근의 형태가 동일한 단어들이 있을 뿐이지 어간과 어근이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그쵸? 어간이라고 하는 건 활용할 때, 단어가 용언이 활용할 때 모양이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쵸? 당연히 이 어간은 어미라고 하는 애랑 결합하는 거고, 어근은 실제 의미를 갖는 부분인 거고 접사랑 결합한다. 이해되죠? 요거였다라는 거. 그쵸? 자, 그렇게 됐을 때 일단 합성어랑 파생어를 구분할 수 있니? 그래, 100번 양보해서 요거를 묻는다 라고 했을 때 요거에 대한 구분은 일단 무조건 하실 수 있어야죠. 쪼개는 거예요. 이거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하는 거. 형태소 단위로 나눴을 때 얘가 어근 더하기 어근인지 어근 더하기 접사인지, 혹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접사 더하기 어근일 수도 있지. 요 형태일 수도 있죠. 나는 지금 학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소리 나는 거야. 너네가 종소리 되게 기네. 너네가 등원하지 않는다고 내가 출근하지 않는 건 아니랍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다시 이어서 가면, 그러니까 파생어는 어근 더하기 접사일 수 있지만 접사 더하기 어근일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이렇게 칩시다. 그래, 접사가 앞에 붙는 경우에는 우리 접두사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파생어를 갖다가 먼저 구분을 해보자고. 우리한테 많이 묻는 거. 자, 접두사 플러스 어근일 때는 얘는 접두사가 하는 기능이 있잖아. 의미를 더해줘요. 접두사는 이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이 기능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원래는 접두사가 품사를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고등국어에서 다루질 않아. 그런 예시를 들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접두사는 의미를 더해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게 되는 거지. 새, 파랗다 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기본형을 주겠지, 여러분들한테는. 얘가 새 더하기 파랗다구나. 요렇게 쪼개서 보셨을 때, 아, 이 새가 파랗다의 의미를 더해주는 매우, 엄청 이런 의미를 더해주는 접두사인 거구나. 그쵸?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더해줄 수 있는 거. 그래. 어근이랑 전미사가 더해진 형태. 요 경우는 이제 좀 나뉘는 게 있죠. 첫 번째, 의미 플러스냐. 의미가 더해지느냐. 아니면 품사가 바뀌느냐. 아니면 둘 다냐. 둘 다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의미가 더해주는 경우. 얘 같은 경우에는 장난, 꾸러기 이런 거야. 장난이라고 하는 어근이랑 꾸러기라고 하는 전미사가 더해졌을 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미사가 더해진 파생어라는 건 먼저 보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판단하는 게 꾸러기가 의미를 더해주는 거구나. 그렇죠? 장난이 많은 사람. 뭐뭐뭐뭐 하는 사람의 의미를 더해주잖아. 그렇죠? 두 번째, 품사가 바뀌는 경우 이건 뭐 뻔하죠. 먹이, 먹이 또는 달리기, 달리다에다가 기. 그쵸? 이 경우도 보면 지금 이라고 하는 전미사, 기라고 하는 전미사. 그쵸? 앞에 먹, 달리 얘네가 어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간이기도 하지. 얘네가 용언에서 따지면 먹다라고 하는 용언에 따졌을 때 어간이기도 한 거지만 얘네 접사랑 구분했을 때는 어근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 나올 수 있는 거 의미랑 품사랑 둘 다 얘는 먹보 같은 거 있죠. 울보가 더 낫겠다. 울보. 울다에 보잖아. 그럼 얘는 지금 일단 울다라고 하는 용언을 울보라고 하는 체언으로 바꿔준 거지. 품사 바뀌었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잘 우는 사람. 이 사람이라는 의미로 변했죠. 의미 더해진 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나타났다는 게 보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구분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실제로 문제는 어떤 식이냐? 여러분한테 이거를 줘요. 이걸 그냥 줘버려요. 보기 형태로. 보기 형태로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의 파생어는 어근의 전미사가 더해지거나 접두사가 더해진 형태다. 그렇죠? 그 중에서 전미가 더해졌을 때는 의미가 더해지는 경우가 있고 품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둘 다인 경우가 있다. A, B, C. 그래서 각각 올바른 예시가 짝지어진 거.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올바른 예시가 짝지어진 거를 찾을 때 여러분들한테 함정을 파는 거. 얘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접두사가 더해진 단어를 끼워 넣거나 아니면 아예 합성어를 끼워 넣는 경우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은근슬쩍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얘네를. 예시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합성어와 파생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접두사 더하기 어근인지 어근 더하기 전미사 형태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구분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형태소 단위로 봐야지 구분되죠. 이해죠? 그러니까 그냥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에 그 보기를 주고 보기를 설명 다 해놓고 여기다가 너 푸르다. 얘가 3번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얘 틀린 보기거든? 틀렸어. 왜? 얘는 높다와 푸르다가 더해진 형태잖아. 얘는 어근 더하기 어근이야. 합성어지. 그쵸?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거야. 실제로 너네가 이거 솔직히 시험 볼 때쯤 되면 이거 다 알고 가. 알고 가는데 혼란스러워요. 그 운전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말 하나를 바꾼다고. 말 하나를 바꿔서 틀린 보기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 보기를 다 집어치우고 이건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요거 갑시다. 먹이. 얘를 갖다가 먹다의 어간에 어미를 결합하여 품사를 바꿨다. 이런 식으로 장난친다고. 이게 아니죠? 그쵸? 얘는 지금 먹다의 먹이라고 하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거잖아. 품사가 바뀐 이유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장난도 많이 쳐요. 한눈에 안 보입니다. 운전고 문법 문제 다 그런 건 아닌데 한두 문제 정도는 실제로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내가 너네 시험지를 봤을 때도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한 3번쯤 돌려보면 그때서야 보이는 애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 이 부분이었구나. 이거구나. 이게 잘못됐던 거구나. 그때 보이더라고. 그런 문제가 실제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문법 문제가.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죠.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나 그렇듯이. 이해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 개념을 이제 수능에도 적용을 하죠. 근데 수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단어의 짜임을 묻는 시대가 지났어요. 근데 단어의 짜임은 요즘에 어떻게 내느냐? 중세국어랑 섞어서. 중세국어 원문 주고 밑에 현대어 주고 중세국어의 이러한 접미사 형태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돼서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근 접사, 뭐 접사 어근 요 형태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합성어가 혹시 예시가 섞여 있는 건 아닌지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어쨌든 요 부분이 이제 파생어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일단 정리 한번 하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밖에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제 태풍 올라왔나 보다. 어디 밖에 진짜 나가지 마세요. 바람 장난 아니더라 진짜. 뉴스 영상이나 이런 거 보니까. 됐죠? 네. 넘어갑니다. 너무 많이 주었어. 자, 그 다음에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뭐 왜 이상한 게 지워지니? 합성어죠 이제. 합성어 파트는 뻔해요. 합성어 파트도 뻔해요. 얘는 어근 더하근이 어근인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도 일단 두 가지.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요거 구분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통사적이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 그러니까 통사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말 문법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비통사가 그럼 문법 규칙에 어긋난 애들인 거잖아. 아무리 우리말에 예외라고 한다지만 통사보단 비통사가 적겠죠. 우리는 이거 구분하는 거야, 그냥. 이게 아니면 전부 다 통사인 거야. 비통사가 아니면 통사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경우 총 3가지입니다. 요거 구분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용언이랑 용언이 결합할 때예요. 용언이랑 용언이 결합할 때인데 우리말에서 용언이랑 용언이 결합할 때는 어떤 식의 결합이 항상 필요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뛰다와 가다 라고 하는 용언 2개를 더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어떤 식이 돼야 돼? 반드시 가다. 그쵸? 내지는 먹다와 보다, 가다? 먹다 가다 합시다. 이게 그러면은 먹고 가다. 그쵸? 항상 이런 식이 돼야 돼요. 그럼 중간에 반드시 필요한 애들이 뭐냐면 이런 애들이 필요한 거라고. 그쵸? 어간 뒤에 붙어있는 어미는 어미인데 뒤에 있는 말이랑 이어주는 연결 어미가 붙어야 돼요. 용언과 용언이 더해질 때. 근데 그 연결 어미가 생략된 경우, 가는 뺄게요 그냥. 이 경우가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대표적인 예시, 오르다, 내리다 더해졌을 때 오르고 내리다가 아니라 오르내리다. 이게 되죠? 요거 첫 번째 예시예요. 두 번째, 용언이 체언이랑 결합할 때예요. 용언이랑 체언이 결합할 때는 이런 식이야. 높다, 산 되려면 얘는 높은 산 돼야 되죠. 굳다, 살 하려면 굳은 살 돼야 되죠. 반드시 용언이 체언이랑 결합할 때는 요 형태가 붙어야 돼. 이런 애들이 붙어서 그 품사는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마지막 시간에 볼 거예요. 높다가 산을 수식하게, 굳다가 산을 수식하게 관형사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어간 뒤에 붙어서 어간이랑 결합해서 관형사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어미가 필요한 거라고. 이게 되죠. 얘를 갖다가 부르는 말이 관형사형, 전성이라는 말은 생략 많이 해요. 어미인 거지. 이게 되죠. 은이라고 하는 거. 관형사형 어미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비통사는 이게 생략된 거. 예를 들어볼까요? 검다 버섯. 검은 버섯이어야 되는데 그냥 검버섯. 내지는 덮다 밥. 덮은 밥이 아니라 그냥 덮밥이라고 그러죠. 중간에 관형사형 어미 없죠? 이런 경우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애들인 거지. 그렇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말 품사 중에 부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품사 조금 이따 볼 거라고 했습니다. 부사는 반드시 용언이랑 같이 쓰여야 돼요. 근데 얘가 체언이랑 같이 쓰이는 경우 있어요. 그냥 이거는 이 자체가 그냥 어긋난 거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척척 맞추다, 그쵸? 척척 알아내다 이런 식으로 용언이랑 더해줘야 되는데 박사.
그쵸? 박사라고 하는 채연이랑 섞이거나 아니면은 부슬부슬 내리는 비, 산들산들 부는 바람. 이게 되죠.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산들바람은 산과 들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야. 얘를 갖다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산과 들에서 부는 바람? 산이랑 들 어근이잖아. 바람 어근이잖아. 아, 얘 합성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쵸? 그리고 채연이랑 채연 더해진 거? 문제 없네. 근데 얘는 산들이 부사예요. 산들산들 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사랑 채연 더해진 경우.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도 일반적인 유형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걸 그냥 보기로 준다고. 보기로 줘요. 떡하니 보기 이렇게 주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비통사적 합성어 되는 경우는 이런 게 있다. 알맞게 짝지어진 거. 그러면서 그 예시에다가 은근슬쩍 통사적 합성어 끼워 넣는 거지. 그쵸? 이 예시는 통사적 합성어인데 그걸 갖다가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다가 파생어 집어넣거나 얘는 아예 합성어가 아닌데 얘를 갖다가 합성어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있었어. 이거는 운전고 문제는 아니고요. 그 작년 교화고 문제였는데 작년 교화고 2학년 문제였는데 그 예문으로 준 게 이게 있었어. 올밤. 올 플러스 밤이거든요. 그 단어 자체를 잘 모르는 단어를 줄 수도 있어. 근데 이 올이라고 하는 게 익지 않은 이라는 의미가 더해지는 거지. 파생어예요. 이게. 이해되죠? 근데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예문 가지고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될 거. 군밤이랑 군소리랑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밤은 얘를 마찬가지 형태소 단위로 놓고 봐야 되는 거라고. 굽다잖아, 굽다. 그쵸? 밤이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단어 자체가 지금 어근 플러스 어근인 거라고. 합성어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군이라고 하는 애는 굽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으니까 어근인 거라고. 근데 군소리 같은 경우에는 군 플러스 소리인 건데 여기서 군이라고 하는 애가 불필요한, 덧붙은 이라는 의미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의미가 덧붙는. 근데 군만 썼을 때는 그게 안 되잖아. 군이 불필요한이 아니잖아. 단어의 뜻 자체가. 이게 접사예요. 플러스 어근인 거지. 파생어예요. 얘는. 그쵸? 얘는 군이라고 하는 게 요 경우니까 접사다. 이해되죠? 구분하는 거. 같은 맥락으로 날고기 있죠. 날, 익지 않은 고기라서 우리가 날만 썼을 때는 안 익었다라고 의미가 없죠. 얘 파생어예요. 그래서 접두사인 거야, 날이. 근데 날짐승 할 때의 날은 날다잖아, 날다. 날아다니는 짐승인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합성어예요. 요런 구분도 가능하죠. 날고기와 날짐승.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예문들이에요. 이거 구분하는 거. 형태가 똑같지만 모양이 똑같지만 어근으로 쓰일 때랑 접사로 쓰일 때랑 다른 거죠. 이해됩니까?
괜찮죠? 일단 구분하는 것까지 됐나요? 네.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게 예시가 주어지고 그 예시를 엄한 걸 갖다가 주면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여기서 연습 한번 해볼까?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아이, 전체 다시고. 자, 눈웃음과 비웃음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얘네들이 뭐가 다른지를 한번 일단 써보세요. 어떻게 쪼개지고 얘네가 단어의 짜임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개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됐나요? 네. 유빈이도 해봤어?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하나의 단어가 그 짜임이 2번 나오는 것 때문에 지금 보자고 한 거예요. 이거는. 자, 이 눈웃음이라고 하는 데부터 보면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눈 플러스 웃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인 거라고. 그러니까 합성어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 그쵸? 얘는 지금 웃다의 플러스 음의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접사인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파생어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라서 얘를 갖다가 이제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예전에 기출문제가 있었어. 풀어본 적 있을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 중 일부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라는 말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뭔 얘기야? 여기서 이야기는 구성 요소 중 일부. 조금 색깔이 변하니까 티가 안 나네. 구성 요소 중 일부가 웃음인 거야, 웃음. 그쵸? 웃음은 파생어인 전체 눈웃음은 합성어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웃음이라고 하는 단어 가면 얘는 비 플러스 웃음이 아닌 거죠. 비가 웃는 게 아니라 얘는 애초에 비웃다의 음이라고 하는 접사 결합된 파생어라고. 그냥 단어 자체가 파생어인 거라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비와 웃다. 얘 자체도 파생어인 거지. 비가 접사니까. 비스듬히 삐딱하게.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나오겠어? 구성 요소 중 일부가 파생어인 파생어. 이런 말 되는 거죠. 그쵸?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성 요소 중 일부는 비웃다. 그쵸? 비웃다가 파생어인 파생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예시는 되게 많아요. 나들이 옷 이런 거 똑같아요. 나들이 옷. 나들이와 옷이 더해진 형태이잖아. 그쵸? 합성어예요. 일단 얘 자체는. 근데
나들이라고 하는 거죠. 나들이. 라고 하는 애는 나다 플러스 들다 플러스 2인 거잖아. 어근어근 접사 형태인 거지. 파생한 거죠, 얘는. 놀이터 뭐 이런 거 똑같습니다. 요 경우 나오죠? 놀이와 터. 얘 자체는 합성어요. 그쵸? 터라고 하는 거 이제 그 공간, 땅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 어근이 있어요. 터라고 하는 어근이. 근데 얘도 마찬가지. 놀이라고 하는 애가 놀다에 이가 결합한 형태구나. 파생한 거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 있었던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런 경우를 이거를 예시를 설명한 거야. 그래놓고 이것과 단어의 짜임이 똑같은 애를 1, 2, 3, 4, 5번 중에 찾아라. 그러면 이거 그냥 여러분들 다 그냥 쪼개보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 노가다 문제인 거야. 노가다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귀찮은 문제죠. 그냥. 이 문제 눈으로만 못 풀어요. 내가 너네한테 예전에 의문할 때 의문 써서 풀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의문 변동을 써서 푸는 거랑 똑같이 단어의 짜임도 써서 푸는 게 제일 확실해요. 귀찮아서 눈으로 풀다가 틀려요. 꼭. 이해되죠?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본다라는 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일단 필기에서 정리하시고요. 이거는 근데 그 개념도 개념이지만 여러분들이 예문을 많이 접해봐야 돼. 예문을 접하면서 이 단어도 쪼개보고 저 단어도 쪼개보고 막 쪼개면서 이런 접사가 있었어? 막 이런 것까지 보셔야 돼요. 요거 필기 다 됐으면 얘기해 주세요. 있어요. 다 됐어? 네. 유비 됐다고? 네. 아, 사진 찍고 아, 막 급하게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우리가 뭐 시간에 쫓겨서 수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튼 아니 내가 요거 지금 필기하고 지우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라서 아니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 내가 이런 접사도 있었어 뭐 이런 거 한다 그랬잖아. 이거 보여줄게요. 공부하다. 그쵸? 얘가 공부 플러스 하다거든요. 얘는 공부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수월하고, 공부는 얘는 명사 어근이야. 그쵸? 근데 공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단 다가 붙었잖아. 얘 용언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명사였던 애가 하다랑 결합하면서 용언이 돼버린 거라고. 그럼 이 하다는 품사를 바꿔줬잖아. 접사인 거예요. 전미사인 거지. 이해되죠? 공부하다에서의 하다는 전미사인 거라고. 하다 전미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랑 구분하셔야죠. 공부를 하다에서의 하다는, 이 하다는 얘 자체가 두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 얘는 어근이죠. 그러니까. 그쵸?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접사인 경우와 어근인 경우가 둘 다 있어요. 하다는. 이해되죠? 비슷한 예시로 이런 경우도 있죠. 지혜롭다, 자랑스럽다. 똑같죠? 얘도 일단 어근만 찾으면 지혜와 자랑이라고 하는 어근이죠. 여기에 지금 롭다 붙었고요.
스럽다 붙어서 둘 다 용언으로 바뀐 거잖아. 지혜랑 자랑은 명사 어근인데 그 명사 어근에 롭다, 스럽다 라고 하는 각각의 전미사가 결합해서 용언으로 품사 바뀐 거죠. 이런 애들도 전미사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 품사가 바뀌었잖아. 무언가가 더해져서 품사가 바뀌었으면 그게 전미사인 거예요, 그냥. 어근은 떼놓고. 그쵸? 우리가 어근을 모르진 않잖아, 이제. 지혜가 의미가 있다 없다를 모르진 않잖아. 자랑의 의미가 있다 없다를 모르진 않잖아.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된다. 단어의 짜임 받습니다. 그렇죠? 혹시 질문? 정리되셨습니까? 네. 유빈이도 괜찮아? 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세 번째 시간 여기까지 보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내가 50분에 다시 초대할 거고요. 50분에 품사 부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50분에 내가 다시 초대하겠습니다. 네.